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조은 전문가입니다. 자,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 며칠째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자, 사실 짜증이 나게 만드는 그런 열대야인데 지금의 지수가 이런 환경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개인들의 매수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계속 늘고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짜증을 만듭니다. 수익을 만들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의 형태 그리고 재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차트에서 기초적인 내용,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캔들의 생성의 원리인데 보시면 자, 이게 보통 양봉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빨간봉입니다. 빨간봉이 양봉인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 시작할 때 9시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서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거.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양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캔들, 이 캔들의 뜻은 다 아시죠? 예, 양초처럼 생겨서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일 때 빨간 표시로 표시를 합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그런 위치. 자, 반대되는 개념은 음봉입니다. 이것은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끝나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을 음봉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 자, 이게 차트에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캔들의 차트. 먼저 양봉의 모습입니다. 양봉. 이게 하나의 봉인데 일봉이고 자,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의 형태를 보면은 자,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분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버립니다. 쭉 내려버리죠. 저가까지 왔습니다. 저가까지 오고 나서 자, 분봉상의 저가가 여기 밑골이죠. 그리고 나서 쭉 횡보를 하다가 윗꼬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고가 윗꼬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하는, 그래서 종가가 여기서 마감하는. 자, 시가 얘를 그냥 봉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돼서 약간 얘랑 다르긴 하죠. 얘가 조금 더 짧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얘가 윗꼬리 이렇게 되고 얘가 아랫꼬리 이만큼 내려온 거고 이게 양봉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봉인데 음봉 역시 자세하게 또 살펴보시면은 아까 시가가 종가보다 낮은 것 파란 게 음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고가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고가, 네, 윗꼬리 부분. 그리고 쭉 하루 종일 쭉 내려가다가 슬쩍 올라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가 아랫꼬리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뿅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여기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따라서 여기를 지금 차트 하나로 이게 분봉인데 일봉으로 딱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해서 종가를 여기로 마감을 했고 여기 윗꼬리 길게 위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아랫꼬리 갔다가 올라온 이렇게 해서 일봉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의 그 기본적인 게 아까 빨간 거 양봉 그리고 파란 게 음봉인데
여기서 변형된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캔들에서 점상과 점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식할 때 좋아하는 거. 자,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주식할 때 이거 이렇게 한 봉씩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기분 나쁜데 점상 맞으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점상. 근데 점화 맞으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바로 점상이나 점화가 맞을 때 딱 하나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날일자처럼 그냥 날일자가 아니죠. 한일자처럼 이렇게 쭉 하나로만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시가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 고가도 여기서 올라가고 저가도 여기고 종가도 여기예요. 그러니까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똑같은 가격이다. 자,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장을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으로 딱 시작을 해서 풀리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안 풀려요. 1,000원이 상한가인데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장 마감 3시 반까지 유지했다. 점 상이죠. 자, 거꾸로 하면은 얘가 뭐 900원이 하한가예요. 900원 얘가 무슨 악재가 크게 있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탁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하한가다.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장중에도 하한가, 한 번도 안 풀리고 마감한 데까지 하한가 이러면은 점 하하. 그래서 이런 그 한일자처럼 쭉 이런 현상 발생하는 게 점상, 점하이고요. 자, 또 다른 패턴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피레침형. 위로 길게 갔다가 길게 내려오죠. 이게 보통의 경우는 전형적인 테마주, 급등주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해요. 이러한 차트의 형태가. 보통 하한가일 때 많이 동반을 합니다. 굉장한 악재가. 굉장히 테마가 강한데 어느 순간 고점까지 쭉 갔다가 여기서 많이 털고 갑자기 장 마감 후에 뭐 전환사채, 엄청난 전환사채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표가 횡령을 했다든지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다음 날 아침에 딱 하한가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현상인데 뭐냐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장을 시작을 해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한번 쭉 올라갑니다. 거래량 뻥 터치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장 마감 때 쭉 내려가더니 마감 때 다시 시가 하한가로 끝나는 보통 하한가일 때 이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T자형 형태의 모습의 T자형이 아니라 피레침 형태의 그런 캔들이 이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십자 형태죠. 십자형은 딱 봐도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해서 내려갔다가 시가에서 마감을 하는 십자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본말로 도지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도지형의 그러한 캔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캔들이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은 좀 테마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특히 이 도지 형태 위아래가 많이 길지 않고 좀 짧은 형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쌍도지 형태가 나오는 경우 테마주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공략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때이냐면은 자 테마주로 갑자기 급등을 해요. 어떠한 이슈가 딱 발생해가지고 양봉입니다. 급등을 딱 하고 이때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합니다. 보통 크게 발생해서 양봉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런 형태가 나와요. 시가가 고가가 거의 비슷한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살짝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 이런 형태가 살짝 나옵니다. 네, 도지 형태가. 그런데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요. 이렇게. 이날보다 월등하게 거래량이 줄고 급등한 다음 날 이러한 도지 형태가 나온다. 이때는 거래를 할 때 매매하는 스킬 가운데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이날의 저가를 대응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패턴 가운데 하나가 이 도지, 쌍도지 특히 패턴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틀 동안에 사실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날이거든요. 이 위치가 많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틀 동안 분봉으로 그리면은 거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저점을 지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저점을 딱 대응 라인 잡고 마이너스 한 2, 3% 정도 그 손절 라인 잡고 가면은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겁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주의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차트 캔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자 형태가 있습니다. T자 형태. 아까 피레침형의 거꾸로죠.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점은 복잡하지 않죠.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하니까요. 자, 시가가 딱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딱 시작한 거 보니까 상한가겠죠. 아까 딱 피레침은 하한가였고. 자, 장 시작을 상한가로 딱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풀리더니 훅 내려갑니다. 이게 보통 고점에서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은 상한가가 2방, 3방 이후에 이런 T자 형태가 한번 빵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더 갔다가 밀려버리는 차트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형태가 나오고 T자가 나오고 거래량이 빵 나온다. 아, 이거는 고점 징후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차트에서 다음 날 더 한 번 갔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얘가 이 앞에 상한가 뭐 2개 정도 딱 발생하고 얘가 T자로 딱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크게 나왔다. 여기서 터는 물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T자 딱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풀렸다. 와, 공략점이다 해서 들어갔다가는 다음날 크게 물릴 수 있는, 더군다나 앞에서 상한가 2방 정도 크게 급등한 자리에서 이런 T의 상한가 나오면은 다음날 움직여도 굉장히 급등하기 빠르거든요. 상승해도.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경력이 상당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최소한 3년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려면은.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그리고 만약에 갖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일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본 게 일봉이거든요. 하나 일봉. 얘들이 모아져서 캔들이 5개가 모아진다. 일봉이. 그러면 얘를 하나로 모으면 또 주봉이 되겠죠. 이 주봉을 4개를 모으면, 말 그대로 얘를 4개를 모으면은 월봉이 됩니다. 하나의 월봉은 한 달에 첫날과 끝날을 만들어 놓은 캔들. 그러니까 일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캔들 일봉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여기, 자,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통 이평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평선, 이동평균선이에요. 평균선.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선, 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캔들 종가 가격의 평균을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5일간의 캔들의 종가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캔들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3일만 할게요. 종가가 여기에요. 이날 끝났고 여기 끝났고, 만약 얘는 음봉이라 종가가 여기에 끝났다. 그리고 얘가 종가가 여기에 끝났다. 그러면은 3일 만들어졌을 때 3일 이동 평균선이 이때부터 다음 날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때 점이 나오겠죠? 이 평균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하나 이동 평균 캔들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이때에 또다시 종가를 합쳐서 나누기 3한 게 3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만약에 평균 가격이 여기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얘에 대한 3일, 하나, 둘, 셋, 이렇게 3일 연결한 게 3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5일은 5일간의 평균, 20일은 20일간의 평균입니다. 자, 20일간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과거 때부터 골든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깨지면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심리적인 작용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을 매매를 하니까 5일 곱하기 4주 20일이죠. 한 달 기간 동안에 평균 가격입니다. 한 달 동안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얘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가 이 위에서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깨져서 여기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심리적인 작용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20일간의 이동 평균선인데 내려왔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손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곤 합니다. 따라서 20일간 이동 평균선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단기 이평선이다라고 표현해요. 3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기간, 한 달 정도는 단기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일 곱하기 3이 60이죠. 그러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은 뭐죠? 한 분기죠. 1년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분기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 동안의 이 종목이 이 이평선, 60일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60일은 보통 중기 이평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120일 이평선입니다. 자, 60일 곱하기 2가 120이죠. 자, 이거는 반기입니다. 반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 자, 이 중기로 봤을 때 특히 120일 이동 평균선의 특징이 반기 이동 평균선인데 우량주들 이 122평선을 저항을 막거나 아니면은 지지를 하는 특성이 참 많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뭐 삼성전자나 그러한 종목 이게 122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우량주들, 대형주들의 특징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떨어지면서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121동 평균선까지 근처를 오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121 이평선의 특징이 장기 이평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얘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으면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지를 낳아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눈이 저거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야. 저거를 돌파를 못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얘를 과연 돌파할까 지켜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 안 하죠. 이렇게 하다가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안정적인 매수 들어가고 나서 이런 데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 매수를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의 캔들이 121선 위에서 움직이느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얘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차트에서 간단하게 이동평균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규주 종목입니다. 신규주 종목이기 때문에
자, 뭐 거래량은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거래량은 빼버리고요. 자,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의 가격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데 지금 설정이 15분, 10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삭제를 해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없어요. 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왜 없냐면은 얘가 15일이 안 됐어요. 일단 10일이 안 됐어요. 여기 때부터 지금 나오죠. 네, 이때부터 이동평균선이 여기 딱 나오는데 이게 10일 이동평균선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됐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일이 딱 되다 보니까 이 다음 날, 11일째 다음 날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자, 삭제해서 3으로 바꾸고 라인을 3자 그래서 자, 한번 표시 잘 되게 굉장히 두껍게 할게요. 네. 두꺼운 6으로 만들고 빨간 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하나, 둘, 셋. 3일 이동평균선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종가, 3일의 종가 하나,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것을 더해서 나누기 3 한 가격의 점이 이 자리입니다. 점 연결해서 선을 만든 게 3일 이동평균선의 그런 위치인데요. 따라서 지금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중요하다. 보통 보는 선을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위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일단 두껍게 만든 거 삭제를 하고 얇게 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6으로 하고 3 빼고 선 빨간 거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설명하기 전에 이 차트는 사실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지금 임의적으로 차트를 지금 띄운 건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캔들은 이해를 되셨죠? 이거 음봉 시작해서 장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난 그 캔들인데 자, 20일 이동평균선 여기입니다. 이때부터가 20일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0대니까 자, 이렇게 하루를 뺐네요. 앞에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해야지 조금 더 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체 지우고 22동평균선이 여기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얘는 뭐 거래량을 지금 없앴는데 거래량 보나마나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2동평균선을 딱 안착을 했습니다. 위에. 하지만 앞에 저항이 세죠. 그러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얘가 딱 나오네요. 아까 제가 쌍도지 할 때 단기 트레이더가 지켜볼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쌍도지가 이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네, 이 쌍도지 형태가 쭉 나왔을 때 저점을 대응을 잡고 매수를 했을 때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손절은 짧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딱 얘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손절 나갔죠. 얘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이 매매할 때 쌍도지 매매의 형태는 손절 짧게 잡고 보통 우리가 손절 못하는 이유, 특히 주식의 초보분들이 손절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손절 자리인가? 이상해요.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절 못해요. 내려가면 에이 반등하겠지. 에이 반등하겠지. 에이 반등하다가 10% 15%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단기로 들어가는데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스타일에서는 손절 라인이 어디일까가 아니라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손절 짧게 잡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어서 21선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선이 깨졌습니다. 심리적으로 깨졌으니까 얘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없겠죠. 깨지고 필요가 없겠고 여기서부터 다시 21선으로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딱 봐도. 그러면서 21선을 안 깨죠. 안 깨고 또다시 지금 나온 차트가 자, 장대 양봉 윗골이 길게 이게 전형적인 매집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래량 여기는 뻔합니다. 이렇게 빵 나오고 눌려주고 거래량 줄고 이렇게 그리고 빵 발생하고 윗골이 길게 하고 거래량 빵 발생시키고 거래량 줄고 다시 얘가 여기서 짧게 나옵니다.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얘를 자리를 잡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죠. 21선 깨지지 않고 여기서도 이날도 이렇게 도지가 딱 나와버려요. 완전 이러한 자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이에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자리는 바닥이 거의 거래량이 없는 이런 자리는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상황인데 장대 양봉에 거래량 줄고 횡보. 얘는 4일 동안 횡보했어요. 대신에 저가를 지켜주는 손절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날 들어가도 손절 아니에요. 계속 이때 들어가도 되고 그러고 나서 슉 날아가는 21선이 역시 우상향으로 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의 모습들도 중요하고 어떤 캔들인가, 쌍도지 캔들인지 그리고 거래량도 중요하고 또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의 이러한 모습도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121선, 딴선 다 삭제를 하고 자, 과거 때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121선으로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껍게 역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보고 과거 때부터 길게 살펴보면 최근하고 과거 때들 이 최근의 모습이니까 최근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최근의 모습 이게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검정색이. 자, 이게 2021년 1월 달이죠. 이때 거래량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테마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거래량 빵 발생시키면서 윗골이 길게 만든 전형적인 외국인들 세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은 일부 우리가 뭐 영화 작전이나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어떤 뭐를 꾸민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포가 돼가지고 어떠한 팀들이 주포가 돼가지고 그 주가를 길게 크게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내려 꽂는 그런 게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이때 리포트나 뉴스에서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20만 전자 간다. 굉장히 기관들에서 뉴스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었죠. 거래량 빵 발생시키고 나서 개인들한테 다 털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이때부터 개인들 매수 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9층에 갇혔어요. 8층에 갇혔어요.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내리고 횡보하고 살짝 올리고 내리고 횡보하고 하는데 121선을 딱 이탈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죠? 이탈을 하더니 이때의 모습이 장대 음봉이 3개가 나와버려요. 한 번에. 얘가 장대 음봉이 아니었다면 아마 얘를 살짝 지지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 나온 장대 음봉은 어떤 의미냐면 121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어쩌지? 라고 하다가 딱 이탈되는 순간 안 돼! 하면서 실망 매물로 두려운 마음에 공포감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움직여요. 사실 악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런 행동이 액션이 취해졌을 때 악이 악을 더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120선 딱 맞고 깨지더니 그 다음날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0선 위에 살짝 올라탔죠. 살짝 더 크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날 120선으로 살짝 맞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윗골이 길게 해서 또 딱 맞더니 또 내려왔어요. 자, 또 이날은 다행히 종가상 위에 하루는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보다. 예,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탈을 해버리죠. 이탈을 하고 또 이탈을 하고 시도는 좀 한 것 같아요. 이탈 다시 돌파하려고 120선 위에 안착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던지는 세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120선 아래에서 마감하게 되는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자 여기서 다시 맞고 실망 매물 나오고 장대 양봉으로 쫙 돌파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안착 못하고 큰 실망 매물이 나오고 여기서 근처도 못 가고 깨지고 자 여기서도 또 맞고 깨지고 드디어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한번. 네. 돌릴 수 있는 차트인데 얘기를 했죠. 돌릴 수 있는 차트인데 장기 이평선은 아직도 우하향입니다. 얘가 진짜 힘 있으려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여기하고 각이 너무 떨어져서 한번 붙긴 할 텐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얘가 아직 우하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상승으로 돌았다라는 심리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올리긴 했는데 다시 이탈하면서 실망 매물로 깨지고 저항 맞고 깨지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작년 2020년 올해 1월 달 12월 달 딱 그 분기점이네요. 네. 작년과 올해 딱 분기점에서 올해 딱 깨지면서 그 이하로 내려와서 더 이상 지금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보통 이 갭을 메꾸거든요. 한번 반등을 줬다가 내려오면서 할 텐데 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나 그런 전반적인 거는 거의 바닥권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에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1차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내가 장기는 아니고 뭐 한 1, 2년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네, 바닥을 다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특히 121선에 대한 심리선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들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캔들만 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캔들은 기업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분명히 좀 더 강하죠. 자, 기술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를 살펴봤다면은 기본적인 재무적인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수학만 공부하고 과학 따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약간의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 우리가 볼 때 좀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아까는 차트 형태에서 이게 매수를 할 만한 자리인가? 안 할 만한 자리인가? 21선 위에 있는가? 뭐 120선 아래에 있는가? 뭐 그러한 기술적인 차트, 기술자였다면은 이거는 기업적인 재무 상태, 내부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자,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재무제표는 딱딱하고
너무 어렵고 수학도 싫고 저 수학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이 숫자 놀이 눈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한번 딱 보면은 계산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파고 들진 마세요. 너무 파고 드는 거는 오히려 어떠한 뭐 기업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 내에서 이 기업이 부채가 이 정도면 좀 위험하지 않는가? 내가 장기를 매수를 했는데 부채 이 정도? 부채 비율이 200%나 돼?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아니면은 매출액이 이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거밖에 안 돼? 왜 줄지?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매출액이 쭉 분기별로 늘어난다 하면은 와 이거는 이 장기적으로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살펴봐도 충분히 재무적인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 기초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무제표에서 기초는 자본과 부채와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볼 때 이 기업의 재무를 봤을 때 딱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자산이 위에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부채가 나옵니다. 그 아래 자본이 나와요. 이 차이가 뭔가? 예, 산수를 해보면요. 산수입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자, 이때 계산될 게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 자본이 더 많은지 부채보다, 거꾸로 자본은 이만큼인데 부채가 이만큼인지, 이게 중요해요. 자, 얘가 자본이 100이고 부채가 10이에요. 자산은 얼마죠? 답 나오죠. 산수니까. 예, 110입니다. 자산은. 자, 거꾸로 자본은 10인데 부채가 100이에요. 자산은 얼마죠? 똑같아요. 110. 자, 우리가 자산은 110인데 기업을 투자를 합니다. 자산이 110인 상태의 기업인데 이거를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할 때. 단기적인 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사가지고 2, 3일 내에 팔 거니까.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는데 똑같은 자산인 상태에서 자본이 부채보다 10배 많은 기업을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본이 부채가 자본 대비 10배 많은 기업을 투자할 것인지.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본이 많은 데를 투자해야 돼요. 부채 많은 건 빚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채에서도 나쁜 부채가 있어요. 단기 부채. 단기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사채입니다. 이건 이자 비용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에 있어서 1년 안에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부채 쪽으로 옮기는, 나갈 수 있는, 단기간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 형태에서 좀 어려워요. 이때는 이렇게 단기 부채가 많을 때 발생하는 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BW 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부동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본과 부채,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빚도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은행한테 빌리거나 아니면은 돈 많은 친구한테 빌려달랬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많이 빌려주죠. 근데 신뢰가 안 돼요. 급여도 적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겠죠. 자,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주택이 1억입니다. 1억짜리를 너무 소심하네요, 제가. 왜 1억을 했을까요? 10억입니다.
최소한 10억은 돼야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데 70%가 나옵니다. 7억을 담보대출로 나오는 거죠. 네, LTV로 했을 때. 자, DTI, 연봉소득 대비 상환 능력입니다. 내가 연봉이 10억입니다. 10억 대비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통해 가지고 빌려주는 금액이 DTI입니다. 연봉도 소득 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걸 예를 말씀드리냐면은 연봉이 작으면 대출 금액도 작습니다. 능력이 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예요. 노란 건 아니고요.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내 돈은 자 이게 10억짜리 아까 10억을 얘기했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 돈은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9억 대출은 뭐 LTV나 DTI 뭐 전부 해가지고 해보니까 9억이 나왔어요, 대출이. 그래서 내 돈은 1억의 자본을 가지고 9억의 대출로 10억의 아파트, 10억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쉬우시죠? 어렵지 않죠? 내 돈은 자본, 1억은 자본, 대출은 부채, 네, 부채.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아파트를 샀더니 나의 자산이 됐습니다.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아파트는 내 게 아니죠. 은행 거죠. 네.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내 거는 출입문의 앞에 신발장만큼이 내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그렇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자산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 강남에 어디 목동 아파트에 살아.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나 자산은 이 정도야. 나 좀 잘 나가. 이 표현이거든요. 왜냐? 부채가 얼마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기업의 부채는 보통 몰라요. 그래서 자산은 이 정도 사이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못 갚으면 자산은 깡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니까 이걸 기업으로 치면은 부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고 부채가 많아서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1년 가운데 조심해야 될 달은 3월 달과 4월 달입니다. 3월 달과 4월 달은 상패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영업 실적이 4년간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년 3, 4월 달에는 들어가실 때 특히 장기적으로 들어가신다 하실 때는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영업 실적이 4년 이상 4년간 한 번이라도 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배제해야 되는 게 그런 기업적인 재무인데요. 자, 그런데 부채를 이렇게 끌었어가지고 9억이나 끌었었는데 9억을 끌었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얘가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13억이 돼버렸어요. 3억이죠, 수익이.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1년 만에 30%의 수익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았다. 3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가 어떻게 바뀌죠? 이게 다시 내려와서 자본이 1억이었는데 플러스 3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은 4억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자, 부채는 안 갚았어요. 부채는 굳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없어서 안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아까 자산은 10억의 아파트였는데 3억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자산은 14억이 됐습니다. 기업이 몇 프로 성장을 한 거죠? 14억이 아니라 13억이죠. 내가 산수를 잘못했네요. 네, 여기서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3억인데 30%의 성장입니다.
자산 자체가. 따라서 이제는 부채율이 조금 더 줄은 거죠.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몇 번 반복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잘 기억이 안 돼요. 하지만은 이건 쉬워, 너무 간단해라고 딱 머릿속에 인지를 하게 되면은 진짜 간단하게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산은 자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금, 돈 대비 플러스 부채입니다. 부채도 능력이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업 재무 상태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에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을 많이 쓰니까 키움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자, 차트 기업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 자, 기업 분석이 딱 나오죠. 기업 분석에서 쭉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쭉 내리시면은 맨 처음에 나온 게 매출액하고 가장 먼저 보실 건 영업이익이에요. 얘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너무 일반적인 종목이긴 하죠. 자, 많이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차트의 형태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사실적으로. 자, 재무 매출액 보시면은 2019년 6,161억이었는데 작년 12월에 1조 4천억이죠.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에.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371억이었는데 2019년에 2021년 1,150억입니다. 훨씬 많이 늘었죠. 2배가 뭡니까? 3배도 넘는 그런 금액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재무 보실 때 이걸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산, 자본, 부채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면을 한번 보시면 쭉 내리시면 나오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자,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부채, 지금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1분기 기준. 1조 1,000억 플러스 자본 6천억. 이 계산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자산입니다. 자, 부채가 많긴 해요. 그렇다고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200% 약간 안 되는 그런 만큼인데 꾸준하게 지금 자본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늘어난 것은 아마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본 내용,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걸음걸이, 첫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봐야 될 첫 걸음 무엇이냐? 캔들입니다. 기술적인 캔들 분석 방법, 거기서 일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평선이 무엇인지, 이평선의 위치에 따른 심리적인 작용들을 살펴봤고요. 또 다른 부면, 기술적인 부면 말고 재무적인 부면,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꼭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인 부면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노란 톡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 궁금하시다. 이 종목의 재무 상태가 괜찮은가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들어오신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주식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답답하다고 짜증난다고 그냥 던지시고 손절하시기보다는 냉철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과연 손절할 자리일 것인지 버텨야 될 자리일 것인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절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한 계산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그 플랜을 짜고 그 플랜 내에서 움직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